안녕하세요. 사주 디코드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끝없이 새로운 일을 벌이고 갈아타는 기운인 상관이 강한데 그 기운을 현실의 결과물로 묶어줄 재성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끈기가 없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상관과다는 사실 시작은 누구보다 빠릅니다. 머리도 좋고 트렌드도 남보다 먼저 봅니다. 문제는 그 강한 상관의 기운을 다스려줄 힘이 부족하고 현실의 결과물로 묶어줄 힘도 약해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하려던 게 막 잘 되려는 순간 더 좋아 보이는 게 나타나면 미련 없이 갈아탑니다. 쉽게 말해 평생 우물만 파는 사람입니다. 어느 우물도 물이 나오기 직전에 그만두고 더 좋아 보이는 자리에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관이 과다한 사주를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가 잘못된 운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A씨는 머리가 빠르고 손이 빨랐습니다. 뭐든 시작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궤도에 올랐습니다. 시작이 빠르고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게 A씨의 가장 큰 재능이었습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20대 중반에 대운에서 상관이 강해지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부모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출퇴근과 빤한 조직 체계가 견딜 수 없이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떠 있으니 시험은 당연히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부모님의 도움과 약간의 대출을 더해서 목 좋은 위치에 테이크아웃 카페를 차렸습니다. 유행을 읽는 눈이 워낙 빨라서 입소문이 타면서 점심마다 줄을 섰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가게는 금세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매일 같은 샷을 내리고 같은 일상의 반복이 슬슬 지루해졌습니다. 그 무렵 A씨는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리뷰를 맡기면서 블로그 마케팅이란 걸 알게 됩니다. A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 온종일 갇혀서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 저렇게 노트북 하나로 자는 동안에 버는 게 더 똑똑한 게 아닌가? A씨는 잘 되던 가게를 권리금만 대충 받고 금매로 넘긴 뒤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면서 블로그에 뛰어듭니다. A씨는 특유의 감각으로 블로그는 3개월 만에 검색 상위에 올랐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수천으로 뛰었고 광고 수익에 협찬 제안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색 로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A씨가 밤새워 키운 블로그들이 하루아침에 저품질로 묶여서 노출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보통이라면 로직을 다시 분석해서 블로그를 살리거나 최소한의 유입 채널로라도 남겨뒀을 겁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작업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이 판은 이제 끝물이다. 아예 갈아엎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채널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번에는 24시간 기계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무인 매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좀 컸습니다. A씨는 그간 모았던 돈을 전부 넣고 모자란 자금은 대출로 메워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열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동네에서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무인이라던 가게도 결국 재고 채우고 청소하고 돈 안 막는 잡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유지의 반복이 또 지루해질 무렵 마침 AI가 터집니다. A씨는 이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다. 이런 노동은 이제 곧 다 사라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자리를 잡기 직전이던 아이스크림 매장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또 AI 자동화 강의를 결제합니다. 그러면서 A씨는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라고요. A씨는 매번 놀았습니다. 시작도 빨랐고 트렌드도 누구보다 먼저 읽었고 들어가는 타이밍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실패해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잘 되기 시작할 때쯤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A씨의 인생에는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A씨가 시작했던 목 좋은 카페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프랜차이즈 커피의 노른자 자리가 되었고 A씨와 같이 시작했던 블로거는 자리를 잡아서 마케팅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만들었던 무인 매장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됩니다. A씨는 늘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카페 내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저 블로그 회사 내 초창기 경쟁업체였어. 무인 매장도 내가 다 먼저 했잖아 라고요. 전부 맞는 말입니다. 다 먼저 받고 다 잘 됐는데 A씨는 그게 잘 되는 순간 지루해지는 순간마다 떠나버렸습니다. 할 줄 아는 건 누구보다 많은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20대 때 빈손으로 출발했던 A씨는 3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희망이 있었고 지금은 빚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A씨는 AI 자동화 강의를 틀어놓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거 하나만 터지면 다 역전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A씨는 늘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위 사례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과는 원래 내 생각과 재능을 밖으로 꺼내고 표출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항상 새로운 기획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문제는 재성입니다. 상관은 원래 재성을 생해야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돈과 자산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상관은 왕한데 재가 없으면 시작하고 버리는 힘은 강한데 그게 현실의 결과로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관을 다스려줄 인성까지 약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같은 일을 벌이게 되고 하나를 끝내기도 전에 다른 가능성을 보고 또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생각은 많은데 결과물이 없고 시작은 빠른데 완성이 없고 해본 건 많은데 결국 손에 남은 건 없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성이 들어와서 상관생재가 되거나 인성이 들어와서 상관패인이 되면 상관의 쓰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디어가 결과로 이어지고 말과 행동이 사회적인 성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관과다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월지, 중심축인 격에 따라서 발현되는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관격인데 상관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원래 정관격은 사회적 위치나 신뢰를 쌓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강하면 자리를 잡기 직전에 답답함을 느끼고 방향을 틉니다.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상관에게는 매우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승진을 앞두고 퇴사하고 합격을 앞두고 다른 공부를 하고 커리어가 만들어질 때쯤에 다른 길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는데 직함이 없고 실력은 있는데 경력이 짧습니다. 시작은 빠른데 사회적 완성은 늘 남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신격인데 상관이 좀 과다한 경우입니다. 원래 식신격은 하나의 기술과 재능을 꾸준하게 쌓아올려서 결과물을 만드는 격입니다. 식당을 하면 맛집이 되고 사업을 하면 단골이 생기고 컨텐츠를 하면 구독자가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 강하게 섞이면 식신의 꾸준함이 깨져버립니다. 식신은 반복해서 쌓는 힘인데 상관은 새로운 판을 찾는 힘입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잘하고 실제로 성과도 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키워야 하는 시점에 새로운 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키워놓고 떠나고 수확하기 직전에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월겁격, 월걸록격이 상관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원래 걸록격과 월겁격은 자기 확신과 추진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남에게 끌려가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까지 강해지면 자기 생각이랑 고집이 너무 세집니다. 그리고 하나를 끝내기 전에 이미 다음 그림이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바꾸고 아이템도 계속 바꾸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상관격인데 상관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상관격은 상관의 장점이랑 단점이랑 가장 강하게 드러난 구조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기획도 좋고 실행도 빠릅니다. 실제로 행동도 합니다. 문제는 이 상관이 재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를 하면 다른 게 보이고 그걸 하면 또 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늘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관격, 식신격, 걸록격, 월겁격, 상관격 모든 격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결말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상관과다는 실패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성공했는데 자리를 떠나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특히 상관은 강한데 재성이 없는 사주는 새로운 것을 더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을 결과물로 고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새 기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한 걸 끝까지 밀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상관이 강한데 재성이 없으면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는 갈아타면 안 됩니다. 상관 과다는 이상하게도 새로운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뭔가 바꾸고 싶을 때는 딱 한 번만 더 버티고 한 걸음만 더 나가보세요. 두 번째는 시작한 횟수가 아니라 끊는 횟수를 세야 됩니다. 사업을 몇 개 벌였는지 공부할 때 강의 몇 개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결과물을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관가다는 말이나 계획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낸 결과물로 증명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관가다의 비극은 실패가 아닙니다. 시작은 누구보다 빠른데 끝낸 게 없다는 겁니다. 안 해본 건 없는데 손에 남는 게 없다는 거.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오늘은 상관이 왕하면 왜 시작은 빠른데 결과물이 남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일과 사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연애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고 위험한 사람을 만나면 설렘을 느끼는 구조. 분명히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같은 사람을 만나고 무너지는 사주 구조.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 사주에서 남자 선택 기준이 흔들리는 구조, 관사론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명 및 사연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디코더였습니다.